자, 이번 시간은 민법 계약, 환매와 재매매 예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단문 형식으로 나왔다. 단문인데 작은 사례형으로 그 환매와 재매매 예약을 스스로 재매매 예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환매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양자의 차이점을 적고 그 사례가 환매냐 재매매 예약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죠. 이번 시간에 단문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2019년 기출문제 간단하게 보고요. 간단한 작은 사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매가 뭐고 재매매 예약이 뭐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환매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 그래서 환매 특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해 오겠다. 그러니까 환매 특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재매매 예약은 그렇지 않아요. 재매매 예약은 매매 계약 일단 체결되고, 그죠? 그다음 매수인에게 등기까지 넘어간 다음에 이후에, 그죠? 매매 계약 체결된 이후에 장차 매도인인 갑이 목적물을 다시 사겠다라고 예약하는 겁니다. 예약. 아시겠죠? 갑이 예약권자예요. 그 예약. 그래서 예약 완결권자라고도 하죠. 갑은. 그래서 어쨌든 제2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환매 특약 자체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재매매의 예약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갑의 지위는 예약 완결권자. 그죠? 매수인은 예약 의무자가 되겠죠? 당초 계약의 예약 의무자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대항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환매 같은 경우는 등기 같은 경우도 매매 계약과 동시에, 그죠? 즉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환매 등기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재매매 예약은요.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러한 가등기는 매매 계약의 등기와 매매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즉 등기의 동시성도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통점 하나하나 보면 사회적 기능, 채권, 양자 모두 채권 담보적 기능을 갖는 것이고 부종성은 환매 특약, 재매매 예약 모두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가 기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그 환매 계약 혹은 재매매 예약도 실효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죠? 특약 자체, 환매 특약 자체가 무효 취소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 기본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라면 부종성에 따라 환매 특약, 환매 계약 혹은 재매매 예약 자체도 실효된다. 부종성 기억하시고. 다음에 목적물은 제한이 둘 다 양자 모두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양도성이죠. 환매권이나 재매매 예약권 모두 재산권적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예약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양도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예약 의무자가인 매수인이 됩니다. 환매, 재매매, 예약 모두 상대방은 당초의 예약 의무자인 매수인이 된다. 이거고요. 권리 행사. 차이점은 법적 성질에 있어서 환매 같은 경우는 환매의 법적 성질 어떻게 보죠? 매매 계약의 해제라고 본다. 따라서 환매 특약은 소유권 해제권 유보부 매매로 보는 거예요. 해제권 유보부 매매. 따라서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바로 복귀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재매매 예약은 어떻게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제2의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동시성은 환매는 계약의 동시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재매매 예약은 그럴 필요 없다. 등기도 마찬가지. 환매는 매매 등기와 환매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대항할 수 있지만 재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하면 누구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자
예약 완결권자인 갑이자 매수인에게 다시 그 가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을이 만약에 제3자 병에게 소위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가 문제되겠죠. 자, 환매권은 당연히 전득자를 상대로 하면 환매권 행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전득자인 병, 제3자가 아니라 당초의 예약 의무자인 누가 된다? 을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제한은 자 환매에 있어서 자 제591조죠. 환매 기간이 제한이 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에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그 약정 기간이 이를 넘는다. 즉 부동산 5년이 초과되거나 동산이 3년을 초과되면 어떻게 단축돼?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591조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91조예요. 민법 제591조.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으로 본다. 591조고요. 반면에 재매매 예약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단지 예약 완결권의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권리 행사 상대방 말씀드렸죠? 환매권 행사는 목적물이 넘어갔을 때 전득자에 행사하면 되지만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 예약 완결권 행사는 당초의 예약 의무자를 상대로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가 2019년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서 자 볼게요. 2016년 5월 2일 자신의 1억 상당의 X토지를 누구에게? 을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다. 그 후에 2016년 5월 12일이 돼서 매매 계약 체결 이후죠. 10일이 열흘이 지났습니다. 2일에서 12일. 갑과 을은 X토지를 3년 후 갑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한다. 이 약정이 환매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환매 계약으로 볼 수 없죠. 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차 그죠? 장차 다시 3년 후에 매도인에게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매매 예약으로 봐야겠죠. 따라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은 뭘 하겠죠? 예약 완결권 행사를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했다. 오케이, 가등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2019년 5월 13일에 을에게 8천만 원 제시했다. 갑은 5월 13일이에요. 2019년 3년 지나서 을에게 8천만 원 제시하면서 엑스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갑은 본 약정은 환매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을은 재매매 예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차이점 지금까지 봤던 거죠? 네, 지금까지 봤던 거. 자, 개념에서 환매와 재매매 예약에 대해서 그 의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일단 이전한 뒤에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장차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재매매 예약이라고 한다.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했다. 검토하면 된다.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이룰 필요가 없다. 자, 대금 지급이요. 대금 지급 앞에서 언급 잠깐 안 했죠. 자, 환매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 대금, 그 영수한 환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겠죠? 매수인. 자, 여기서 환매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지만 재매매 예약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정한다. 그죠? 그런 제한이 없고 재매매 예약 시 그 대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자, 권리 행사 방법에 있어서도요. 환매 대금,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 대금을
환매 대금을 제공해라. 환매 대금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만 재매매 예약에 있어서는 청구권 보존에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 예약 완결권 행사에는 대금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공시 방법에 있어서 환매 경우는 환매권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매매 예약은 그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시 방법.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말씀드렸죠? 환매기간은 5년, 동사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재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는 그 일방 예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성질이 형성권이다. 따라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그래서 사안의 해결 들어가면 됩니다. 사안의 해결. 됐죠? 갑과 을의 약정 자체는 언제 이루어졌죠?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환매 계약이 아니라 재매매 예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매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예약 완결권, 요것도 2015년도 3년에 나왔어요. 매매 예약 완결권.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매매 예약이라는 거, 아까 재매매 예약에서 말씀드렸죠? 당사자 간의 장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매매의 예약이라고 한다. 이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 이것은 일방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는 뭡니까? 소위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은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연히 형성권이며 재산권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매매 예약 완결권의 가등기요.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발생케 하는 예약 완결권은 당연히 가등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하였는데 문제되는 게 이런 거죠. 예약 완결권에 대한 예약 완결권 가등기를 하였는데 이후에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이 넘어갔다. 이때 가등기 권리자는 누굴 상대로? 당초의 예약 의무자라고 했습니다. 넘어간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의 예약 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죠? 직권 말소되는 겁니다. 누굴 상대로? 당초의 예약 의무자를 상대로. 이거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당초의 예약 의무자인 누구?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을이 제3자인 병에게 그 목적물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갑은 그 전득자인 병을 제3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당초의 예약 의무자인 을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례 적용에 있어서 예약 완결권, 환매, 재매매 예약 간단한 사례 적용 문제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은 갑의 X 건물을 7월 15일에 매수하기로 약속했다. 근데 을은 이 약속을 가등기하고 7월 5일에 X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다. 그쵸? 을은 가등기를 하고 7월 5일에 X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다. 갑은 X 건물을 7월 10일에 정에게 매도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7월 15일에 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그래서 그 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예약 완결권이다 이거죠. 갑과 을은 다시 갑의 X 건물을 을이 매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가등기하고 7월 5일에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다. 병에 양도했어요. 근데 갑은 X 건물을 다시 정에게 매도했네요. 그랬는데 이때 7월 15일 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며 그 상대방은 누가 될 것이냐.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그래서 이때 부동산 물건의 이전을 위한 예약인 경우 뭐 할 수 있죠? 가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죠. 가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즉 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매수인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는 양도 대상이 된다.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 넘어갔어. 그러면은 예약 완결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예약 완결권이 자, 병에게 양도됐기 때문에 병은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예약 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죠? 예약 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누가 된다? 예약 의무자이다. 예약 의무자가 되고 예약 의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누굴 상대로 해야 된다? 예약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가등기 의무자인 당초 예약 의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있게 되면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가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에 따라 직권 말소된다.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따라 사안에서 누굴 상대로? 병은 전득자인 정이 아니죠? 갑을 상대로 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으며 예약 완결권 행사로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예. 첫 번째 문제는 예약 완결권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뭐 했습니까? 7년 뒤 X 건물을 다시 매매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매매 등기와 동시에 등기했어요. 매매 등기와 동시에 등기했어요. 대놓고 환매죠. 환매 계약이죠. 따라서 그죠? 을은 매수인이죠. 매매 계약 체결 후 4년 뒤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했다. 오, 그렇습니다. 그때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한 후 3개월 뒤에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은 누가 되냐? 이거 환매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1번 지문에서 이 갑과 을이 맺은 계약 자체는 환매라는 거, 환매 규정을 따른다는 거를 환매 요건에 따라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환매 계약은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환매 등기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환매 등기는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이다. 따라서 자 보세요. 환매권은 매매 계약의 매수인에게 행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차이가 뭐다? 재매매 예약과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환매권은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의 매수인에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이죠. 환매 부동산이 환매 목적 부동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환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부동산에게 환매권 등기가 있는 때 이때는 전득 넘어간 거예요. 제3자 양도된 경우에요. 그러면 제3자는 전득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재매매 예약의 차이다. 재매매 예약과의 차이다. 다시 자 환매권은 매매 계약의 매수인에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요. 환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서 환매권 등기가 있는 경우 이때 제3자인 전득자에게 환매권 행사를 하는 것이다. 요거 이게 이제 3번과 비교해야겠죠? 자 3번 보세요. 갑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고 을과 X 건물을 다시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등기한 사안입니다. 한 달이 경과했어요. 한 달. 그럼 이거 당연히 환매 특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매매 예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을은 매매 계약 체결 후 7년 뒤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했다.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한 후 3개월 뒤에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다? 이때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아까 1번 문제에서 마찬가지죠.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누굴 상대로?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약 의무자를 상대로 된다. 따라서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재매매 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매매 예약은 뭐다? 예약 완결권의 일종이다. 일종이기 때문에 환매와 같은 기간 제한은 없고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갑은 최초 매매. 자, 갑은 사안에서 자
갑은 최초 매매 계약 성립일로부터 그죠? 약 7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목적물을 재매매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누굴 상대로? 을에게. 병이 아닙니다. 병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최초 매매계약 성립일로부터 7년 3개월이 경과했다. 경과 아직 10년의 지적기간이 지나지 않았죠. 약 7년 3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다시 재매매할 것을 전득자인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매매 예약 자체는 예약 완결권 행사의 자체는 예약 당초의 예약 의무자인 을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약 완결권, 환매, 재매매 예약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